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 굉장히 고급 차죠. 제네시스 GV80의 배출가스 기준이 실제로 실도로 측정하고 그리고 자체 측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를 준비해야 되는 때에 그렇게 많은 배출가스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신차를 내놓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전 세계 자동차에 대한 동향은 어떤지 그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듣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저는 리서치 센터에 있고요.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 산업 전반의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한 4, 5년 된 것 같네요. 네. 네. 네, 전기차의 세계 동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질의한 내용은 좀 보셨어요? 네, 보도로 봤습니다. 네, 그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유럽의 배출가스인가요?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된 거죠. 킬로미터당 네. 95g을 넘어서면 1g 넘어선 데 대해서 95유로, 하나로 한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3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벌금을 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 규제 강화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한 60에서 70만 대 사이 이 정도로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 2분기 정도부터 이제 판매가 좀 줄어들어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기후였고요. 100만 대 정도가 올해 유럽에서만 100만 대 100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까지 판매가 거의 70만 대 가까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100만 대 전후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00만 대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원래 이제 유럽이 친환경차 기준으로 1,500만 대에서 700만 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100만 대만 하더라도 평상시만 하더라도 한 7% 정도 되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비중이 한 3%였는데 유럽에서만 올해 7% 이상이 되는 거고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건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판매는 그 정도로 지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 내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건데 수출 시장 1위가 어디죠? 그게 이제 연도마다 조금씩 바뀌는데요. 아마도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거의 비슷한 규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고요. 그런 유럽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이번에 11월 3일 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180도 달라지고요. 네. 그린 산업 전체 중에서 전기차 쪽만 유일하게 역성장세입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역성장? 예, 거꾸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트럼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연비 규제를 오바마 때 강화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무산을 시켜버렸고요. 그렇군. 대당 7,500불. 를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텍스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 완성차 업체별로 20만 대까지만 줘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20만 대에서 60만 대 이상으로 올리겠다. 캡을 좀 상향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주도록. 더 전기차나 친환경차한테는 세제를 절감해주는 그렇죠. 그 대수를 현재 20만 대에서 60만 대 이상으로 해주겠다는 게 민주당 소비자한테 아닌데 주는 거죠? 세금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거군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하면서
그게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트럼프는 역시나 트럼프가 지금 딱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현재 유일하게 전기차 쪽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미 뭐 공표를 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식 룰로 가겠다고 했고. 캘리포니아 룰이 어떤 룰이죠? 캘리포니아 룰은 뭐 딱 비교를 하자면 유럽과 동일합니다. 거의 유럽과 같은 아주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95g. 딱 이제 뭐 애플 투 애플은 아니지만 그 정도 이제 강력한 연비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있죠.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아마 사상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의무 판매 제도가 몇 %까지로 되어 있나요? 캘리포니아는? 구간별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 아마 2025년도 되면은 10%가 좀 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은 탄소 배출 제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가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의 이제 타겟이 2050년 전후잖아요. 신차 기준으로는 보통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를 100%를 다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2020년대가 되면서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 킬로미터당 95g의 탄소 배출을 기준을 잡으면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강화된 측정 방식에 보면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유럽 시장에 판매한 전반적인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4g이에요. 140.4g이면 그러니까 45g, 45.4g만큼을 벌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판매한 대수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뭐 거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딱 똑같은 게 딱 하나예요.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든지 해라.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해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셀 공장이 있고요. 뭐 SDI는 팩 공장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아마 확장할 것 같고. 삼성 SDI가 네. 설비 투자할 거고.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뭐 자동차 공장들이 현대 뭐 알라바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아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또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그 연비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11월 3일 날 바이든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여러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옆에 중국에도 전기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몇 개나 되죠? 중국도 빠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스타트업들만 한 뭐 200개 이상 있다. 200개. 뭐 또 어떤 보도에서는 500개 이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를 나오면서 제조하는 업체만. 전기차가 그나마 문턱이 좀 낮은 거죠? 배터리는 이제 공급을 받으면 되고 자기들은 이제 차량 설계만 좀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세계 업체만 하더라도 뭐 이제 뭐 몇만 대밖에 안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뭐 20조, 10조 막 이랬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전기차 시장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그만큼 크레딧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중국의 테슬라 공장도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테슬라 자동차 공장도. 이미 그거는 뭐 공장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생산이 들어갔나요? 그럼요. 생산을 지금 모델 3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거기에 내수를 아마 내수 할 커버하기도 거고요. 바쁘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런 전기 자동차 관련한 어떤 그 규제가 좀 있나요? 중국 의무 판매 제도가 있잖아요. 거긴 몇 %인가요? 거기가 크레딧 기준으로 아마 올해가 10%일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 12%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아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직접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이제 피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피크로 만들고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060년도는 탄소 배출 제로를 최소한 이제 그 이전에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기차 아마 의무 비율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설치량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만 해도 뭐 한 해에 한 100기가와트? 아니요, 합쳐서 한 60기가 60기가와트? 정도 되죠. 아, 뭐 전 1년에? 네, 1년에요. 뭐 전 세계 설치량의 거의 뭐 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풍력은 뭐 거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일 정도로 뭐 엄청난 시장이죠. 전기차도 사실은 유럽이 올해 이제 치고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중국 시장이 뭐 거의 전 세계에 뭐 한 50에서 한 60% 정도 왔다 갔다 정도. 몇만 대 수준인가요, 거기가 중국에? 제일 많을 때가 100한 20만 대 정도 했을 거예요. 연간. 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상반기에 좀 안 좋았다가 뭐 보조금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지금 굉장히 살아나고 있죠. 지난달부터. 그래서 올해 아마 원래 100만 대 힘들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뭐 무난히 1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간 몇만 대 전기차 생산하는지. 현대 기아차 다 합치면 아마 한 10만 대 근처까지 될 것 같네요. 아. 네, 네. 꽤 잘 팔아요. 유럽에서 코나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배터리의 주행거리도 상당히 좀 한 300km 나오나요? 저희가? 아니요, 400에서 한 500km 정도. 400에서 500km 나와요? 아. 최근에 이제 풀이 나서 좀 아쉽지만 사실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GV80, 그 480이나 아니면 G80이나 이게 참 고급스러운 차인데 그렇죠. 이걸 디젤 차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전기차로 아쉬워하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현대가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전기차부터 그러니까. 먼저 시중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도 이제 내놓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아니 이게 자체 검사한 거하고 과학원에서 확인 검사한 거하고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쌍용차도 그렇게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수입차들은 오히려 확인 검사한 게 더 적게 나와요. 네. 근데 다 디젤 차량들이고 처음 종합감사 때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전략본부장인가? 그러니까 마케팅 쪽이죠. 그분의 어쨌든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제가 이제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럼 현대차는 내년부터 전용 라인 만들잖아요. 네. 내년부터 몇 대 생산할 거냐 했더니 그 대답은 못 하시고 2025년까지 75만 대 전 세계 글로벌 그리고 국내는 하고 얘기하니까 18만 1000대 2025년까지 네. 연간 생산 그 목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그 정도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아까 제가 유럽이 올해 뭐 거의 한 7% 근처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저기 중국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늦은 페이스고요. 글쎄요, 18만 대를 2025년에 팔 수 있을까요? 저는 국내 현재 정책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조금밖에 없잖아요. 보조금만 주고 그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제 1,000만 원 넘게 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1,200 주고. 지금 떨어져도 뭐 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지자체는 또 따로 주니까 그렇죠. 뭐 800에서 뭐 한 1,000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에서 뭐 CO2 배출 규제라든지 뭐 의무 판매자라든지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제 EU가 CO2 감축률을 갖다가 내년도에 대폭 더 올리잖아요. 지금 199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이에요. 그 감축 하에서 지금 2021년 95g, 그다음 거기서 2030년까지가 37.5%더 낮아지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그걸 갖다가 이제 최소한 55에서 60%로 올리는 것을 확정 발표한단 말이죠. 맞아요. 감축률을 더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한 차례 더 2030년이 2021년 95g이 아니고 최소한 아마 50에서 60%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규제가 확 또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산업계가. 근데 그거를 미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이제 뒤처지는 거죠. 근데 최소한 정부라면은 3년, 5년, 10년, 길게는 20, 30년의 구도를 보고 산업 정책을 짜야지 당장 눈앞에 업체들 힘들다고 규제를 하지 않게 해줘버리면 기업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만 주는 정책으로 나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필패입니다. 필패. 의무 판매제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이게 참 더 이상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여튼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전기차 판매 대수를 그 목표를 좀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만든 그 자동차 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기차 시장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참 아니라다. 하루하루 다르게 얼마나 큰 시장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3일 날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증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100%씩 매년 증가하는 이 시장을 쫓아가고 그리고 국내 내수를 키우고 그것이 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고 동반성장하는 배터리 산업까지 같이 가면 그게 또 하나의 일자리와 또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큰 그림을 좀 정부에서 보고 관련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환노에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산업부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늦지 않아야 될 텐데 가능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